제가 예전에 검은 조직에 있는 진, 베르무트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키르, 라이, 쉐리, 버본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검은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조직에도 속한 스파이에 해당하거나 검은 조직을 나온 인물들이라 검은 조직이라고 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검은 조직의 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한 적이 있지만 비교적 검은 조직에서 활약이 적었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은 검은 조직에서 존재감이 적었던 혹은 활약이 미미했던 인물들에 대한 TMI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키안티입니다. 키안티의 첫 번째 TMI로는 얼굴 보면 알겠지만 왼쪽 눈에 자그마한 나비 문신이 있습니다. 이게 얘가 속한 조직이 검 조직이란 비밀 집단인데 이런 특이한 문신을 넣는 게 말이 되나 싶겠지만 얘네가 극장판에서 헬기 타고 도쿄 한복판에서 총을 쏜다던가 놀이공원 관람차에 총을 쏘기도 하고 애초에 이 조직에서 제일 능력이 좋다는 진이 준나 튀는 옛날 포르쉐 모델 타고 다닌 걸 보면 그냥 이 검은 조직이란 집단 자체가 비밀 조직이란 건 그냥 거울뿐이고 지들 개성 마음껏 표현하는 자유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들려오는 썰에 의하면 작가님이 이 키안티란 인물의 왼쪽 눈에 나비 문신을 넣은 건 저격을 할 때 한쪽 눈을 감게 되면 눈에 있는 나비 문신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걸 노리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키안티의 TMI 두 번째, 베르무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코른에게도 해당하는 특징인데 검은 조직에 속한 저격수는 지금까지 총 3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키안티와 나중에 설명할 코른 그리고 현재 사망한 칼바도스라는 인물이 있죠. 이 저격수 3명은 지들끼리 좀 친했던 것 같았고 칼바도스가 베르무트에게 이용당하고 사망했다는 걸 알자 키안티는 베르무트를 굉장히 적대시하기 시작하죠. 키안티의 TMI 세 번째, 외모만 보면 실력이 뛰어날 것 같은데 실력은 그다지 안 뛰어납니다. 보통 애니 같은 걸 보면 이런 반쯤 돌아있는 캐릭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런 반쯤 돌아있는 캐릭터들 특징이 평소에 미친놈 같다가 본인 업무에 한해서는 엄청난 실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돌아있고 실력은 없어요. 조직의 전문 저격수라는 놈이 600야드 거리가 넘어가면 정확성이 존나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 600야드를 미터 단위로 바꾸면 548m 정도가 돼요. 보통 군인들이 군대 가서 소총 사격하면 제일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이 250m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범죄 집단의 전문 저격수란 놈들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남성들이 쏘는 표적의 2배 정도의 거리밖에 못 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짧은 거리도 그다지 잘 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명탐정 코난의 최근 연재된 에피소드를 보면 럼이 키안티와 코런을 불러서 어떤 인물을 저격하게 하는데 럼이 한번 말 걸었다고 표적을 저격하는데 실패를 해요. 이렇듯 원거리도 근거리도 사격 실력이 떨어지는데 저격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폐도 겁나 못합니다. 도심에서 저격을 할 때 대놓고 총과 함께 몸을 내밀고 저격을 하려고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들키는 정신나간 행위도 해주는 대단한 분이시죠. 놀랍게도 키안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이 정도가 답니다. 등장을 준내 안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 다음은 키안티와 같이 조직에서 저격수 포지션인 코른에 대한 걸 얘기해보겠습니다. 코른의 TMI 첫 번째, 조직에서 제일 특징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없다고 하면 존재감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서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검은 조직은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특징 없이 남들 사이에 잘 스며들어야 해요. 그래서 코른이야말로 진짜 비밀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특징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개성 가득한 검은 조직 내에서 오히려 특징 없는 게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른의 TMI 두 번째, 말이 어눌합니다. 아마 코른이 외국인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말할 때 뭔가 바보처럼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나 배고프다, 코른 구른다, 코른 바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베르무트나 조디가 외국인 치고는 너무 일본어를 잘하는 거지 보통 외국인이면 저렇게 말하는 게 맞긴 합니다. 코른의 TMI 세 번째, 은근 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1 작아진 명탐정이란 극장판을 보면 키안티와 코른이 트로피컬랜드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코른이 관람차를 보면서 멍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키안티가 코른 보고 가자고 하니까 코른은 가만히 있고 키안티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혹시 관람차 타고 싶어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보니 코른의 얼굴이 빨개지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모해라기보다는 역겹다고 볼. 코른의 TMI 네 번째, 눈썰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FBI 연속살인사건 에피소드에서 코른이 맹활약을 하는데 FBI의 캐멀이 검은 조직에 쫓기다가 추격자들을 속이기 위해 운전을 하다 순식간에 차 사이로 들어가서 주차된 차인 척 연기를 합니다. 이 속임수에 모든 조직원들이 속는데 코른만은 일본인들은 이상하다고 주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차를 했다는 식으로 이상한 점을 간파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사진으로만 봤던 캐멀의 얼굴을 기억하는 등 눈썰미 하나만은 조직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보였습니다. 코른의 TMI 다섯 번째, 저격 실력은 안 좋습니다. 물론 키안티보다는 실력이 좋은 편이긴 한데 키안티가 워낙에 패급이어서 그렇지 코른도 한 범죄 집단의 전문 저격수 치고는 결코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서 키르가 600야드를 벗어나면 실력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코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키안티가 럼의 명령을 받고 저격을 하려다가 말 걸었다고 실패했다고 했었는데 코른도 키안티 옆에 있었고 키안티처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키안티랑 코른 둘 다 비등비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얘네 둘이 한 번에 묶어서 TMI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따로따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묶어서 설명하면 좀 불쌍해가지고 따로 설명해봤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격수 듀오를 설명해봤고 다음은 워커란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워커의 TMI 첫 번째, 얘 이름은 원래 워커가 아닙니다. 워커의 코드네임은 보드카에서 따온 건데 일본식 발음으로 워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보드카란 이름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대로 워커란 이름으로 번역이 됐고 그 이름이 이 인물에게 어울리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 인물의 이름은 보드카가 아닌 워커가 돼버린 거죠. 워커의 TMI 두 번째, 진과 함께 1화부터 등장한 근본 있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제가 검은 조직에서 좀 활약이 적고 존재감이 별로인 캐릭터들을 묶어서
묶어서 설명하는 중이긴 한데, 워커는 앞에서 설명한 저격수 듀오랑은 다르게 존재감은 없지만 그래도 근본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1화부터 등장해서 새치기를 하여 롤러코스터를 타고 남도일에게 뒤를 잡혀서 비밀거래를 목격하게 하는 등 어찌 보면 명탐정 코난의 시작을 만들어준 창조주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워커의 TMI 세 번째, 비위는 약해 보입니다. 명탐정 코난 1화에서 지 눈앞에서 사람 목이 날아가는 걸 보자 남도일 그 이상으로 경악을 해요. 솔직히 누구라도 지 앞에서 사람 목이 날아가면 경악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워커는 그래도 방화, 테러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의 간부 같은 인간임에도 그렇게 경악하는 걸 보면 아마 사람 목 날아가는 건 본 적이 없거나 비위가 약한 걸로 추정되네요. 워커의 TMI 네 번째, 진과의 관계를 보면 홈즈와 왓슨 같은 느낌도 납니다. 셜록 홈즈에서 홈즈와 왓슨은 홈즈가 뛰어난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면 왓슨은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능력을 더 빛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거나 그의 능력을 보며 감탄하는 방청객 역할을 하죠. 진과 워커도 이 관계와 비슷합니다. 워커는 진을 따라다니며 겁나 무능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진의 능력을 더 부각해주고, 진을 따라다니며 형님 거리면서 진을 치켜 세워주는 걸 보면 진과 워커는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홈즈와 왓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워커의 TMI 다섯 번째, 주의력 결핍입니다. 명탐정 코난 1화에서는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거래 장소에 가가지고 대놓고 수상한 거래를 했으며, 검은 조직과의 접촉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담긴 CD가 왜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자신의 지문을 남겨줄 뻔했고, 자신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도 버려둬가지고 자신의 생체 정보도 줄 뻔했으며,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케이스도 제대로 확인 안 해가지고 그 케이스에 붙어있는 발신기까지 들고 와서 검은 조직의 본거지까지 들킬 뻔했습니다. 만약 진이 없었다면 아마 워커 한 명의 트롤 짓으로 검은 조직 전체가 일망타진될 뻔했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워커가 이런 식으로 덜 떨어지는 건 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워커의 TMI 여섯 번째, 작가 피셜로 진, 워커 둘이 디자인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진과 워커는 정말 서로 대비되는 캐릭터들이라, 한 명은 머리 길게, 그리고 한 명은 머리 짧게, 그리고 또 한 명은 날카로운 인상, 다른 한 명은 좀 각진 인상으로 만든 식이라 시간이 짧게 걸린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근데 진은 최근 모습을 보면 1화에서의 모습보다 좀 잘생겨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워커는 항상 선글라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한 덕분에 좋게 말하면 초심을 지키고 있는 근본 캐릭터가 됐고, 나쁘게 말하자면 작화가 발전해도 변하는 게 없는 불쌍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워커의 TMI 일곱 번째, 원작에서 워커가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는 진이 항상 대신 죽여준다거나 키안티와 코른이 저격을 해주는 등 워커 스스로 자신의 손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한정으로 10억엔 강탈 사건에서 누군가를 죽이긴 했지만 원작에선 아직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으니 그나마 좀 깨끗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워커의 TMI 여덟 번째, 신드레입니다. 코난 26기 극장판 흑철의 여행을 보면 키르가 자신에게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검은 조직의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워커에게 모르는 척 뭔가를 많이 물어보는데, 워커는 겁나 승질내면서 다 설명해줘요. 이 새끼 뭔가 가끔씩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워커의 TMI 아홉 번째, 진과의 비엘이 있다고 합니다. 개 역겹긴 한데 둘이 맨날 붙어 다니고 워커가 형님거리면서 따르고 진은 좀 덜 떨어진 워커를 귀찮아 안 하고 맨날 데리고 다닌 거 보면 엮일만도 한 것 같네요. 저도 옛날에 이 둘을 엮은 심연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작품이니까 굳이 보러 안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가 검은 조직에서 존재감도 적고 활력도 적은 3명의 인물들에 대한 TMI인 것 같네요. 아마 코난을 좋아하는 분들이어도 이 인물들에 대한 건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만큼 관심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많이 볼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으니 저는 최대한 모든 캐릭터들을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